그 당시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대략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조세핀이 보니까 예전에 저기 자기가 참여했을 때 보니까 10% 이자도 그것도 싸게 주는 거야. 나중에 비싸게 받으면 이자가 막 20% 30%가 됐대요. 그 당시엔 창녀들이 실제로 사채업자들한테 이게 계산 금리라는 계산 개념이 교육을 안 받았겠다 내가 몰라. 이게 연금리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연금리 20%막 30%에도 이게 통용이 돼. 사창가에서. 근데 그거 갚을 수 있어 못 갚아. 그 나중에 노예처럼 막 끌려가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되냐 좀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앙은행이 어떻게 되냐 직접 저기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걸 빌려줄 수가 없어. 이게 돈 받아나는 게 장난이 아닌 걸 알아. 괜히 사채업자들은 뭘 잘해야 하냐 저기 이자 원금 회수야. 요걸 먼저 잘해. 이걸 못하면 아무리 영업 잘해도 어떻게 되냐 원금 한번 띄워봐.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원금 때문에 망하는 거야. 사채업자들은 돈을 어떻게 되냐 빌려준 돈을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그걸 받아내야 돼. 근데 국가가 그걸 할 수가 없어 일일이. 근데 어떠냐 이게 쉽게 말해 그 채권 시장이 너무 복잡하다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비싼 이자 같은 게 막 심하게는 막 100% 이자도 있어. 사채 이자도 있어. 만 프로짜리도 있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 애들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노예가 되는 경우야. 노예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1000% 만 프로짜리는 그냥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식한 새끼 노예 만들려고 얘네들이 덫을 치는 거야 그거는. 덫을 쳐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자를 싸게 주면 일반 저기 시민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그 고금리 사채업자한테 시달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얘가 머리를 써. 그럼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되냐. 사채업자한테 빌려주는데 그 도매급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이게 검증이 되고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저기 고객한테 다음 고객한테 빌려줄 수 있냐. 그럼 어때 유통 단계가 금융 유통 단계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 어떻게 고금리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딱 정해져 이게. 그래서 국가는 3%를 받아 연이자를. 이걸 돈을 빌렸을 때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3%를 받아. 그럼 어떻게 되냐 너들도 3%만 저기 이자 넣어서 해. 그럼 어떻게 되냐 6%에 너희들 먹고 살면 딱 적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빌려간 돈은 일단은 사채 금융 말고 우리한테 빌려간 돈은 일반 시민들한테 빌려도 어떻게 6%. 이게 법을 그 당시에 만들려고 했어. 근데 못 만들어. 왜? 나폴레옹 군발이 애들이 아니 그걸 복잡하게 왜 그걸 사채업자한테 왜 빌려주고 뭐 그거 저거 하냐고 우리가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 군발이 애들은. 군발이 애들은 이게 한계가 있어. 나폴레옹도 군발이야. 나폴레옹도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 당시에. 처음에 조세피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 그 사채업자들 데리고 어떻게 하냐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3% 이자 주고 예를 들어서 사채업자들 3% 예대만 해서 시중에서 6% 정도의 이자면 적당하지 않냐. 하여튼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래.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자가 많이 셌어. 셌어.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떠냐 중앙은행에서 3%를 빌려줘 사채업자. 그럼 얘네들은 바로 직접 고객한테 빌려. 얘네들까지는 니도 3%딱 놓고 정확히 6%에 어떻게 되냐 연금 6%에 너도 빌려줘. 안 그러면 니들 어떻게 되냐 원금 다 회수할 거야. 그렇게 국법을 만들라고 했었어. 근데 나폴레옹 군발이 애들이 반대한 거야. 아니 그 이자 그거 받아봤자 그 몇 풀이나 되냐고. 그냥 우리가 찍어서 쓰면 되지. 그 당시에 군발들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조세핀의 그 의견이 중앙은행을 세웠는데
조세핀이 그렇게 하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 애들도 같이 그걸 작업을 해서 만들 때 프랑스처럼 저 얼마 안 있다가 망할 거라 하고 다들 저거 프랑스 중앙은행 얼마 안 있다가 뱅크런 사태 일어나고 도산할 거라고 아니나다 할거 얼마 안 있다가 그렇죠 그렇게 원래 그렇게 했으면 탈이 안 났어 산에서 그럼 어떠냐 이게 저기 돈 그렇게 빌려줘서 기준금리 그 찌글찌글 받은 거 그거 몇 푼이라도 한 거 그거 어디다 갖다 쓰냐고 딱 그거야 근데 그게 꾸준한 세수인데 그걸 무시를 했단 거야 그냥 자기네들 돈 찍어서 쓰면 되지 않냐 이게 군바리들 마인드 이게 무식한 애면 금융이 돼서 보면 그딴 저기서 해 그럼 어때 누가 그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 그러니까 나중에 화폐를 찍으는 즉시 어떻게 해야 다 써버린 거야 그냥. 근데 이게 바르게 세금으로 해서 군대나 양성하는 데나 뭐 세금에 그 세수로 썼으면 되는데 다 입맛 포켓 한 거야 지들이 나폴레옹도 그러고 다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입맛 포켓 한 거야 나중에 그게 난리가 난 거야 쓰레기가 된 거야 돈이 위험할 때여서 그거 작살이다 최초의 중앙은행이 국가에서 찍은 중앙이 나폴레옹 때야 역사 사서해 보니까 뭐 그 전부터라는데 그러지 않을 거야 잘못된 거야 그 걔네들이 다 자기네들이 뭐 그 역사 가지고 다 조작하는 거야 나폴레옹 때야 공국 때는 대부분 방크 애들이야 그럼 나중에 공국 애들이 전쟁을 해 제일 돈이 필요할 때가 급전이 필요할 때가 뭐냐 전쟁이야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나라에 돈이 없어 가난하고 공국 특히 그럼 애들이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되냐 방크 애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 그거로 전쟁을 치러 이게 국채야 예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냐 빌렸어 이거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랬어 로마 시대 때 최고의 빚쟁이가 누구냐 시저야 최고의 빚쟁이가 누구냐 시저야 시저 황제가 최고 빚쟁이 아니 로마는 부유한데 큰 전쟁이 한 번씩 터져 그럼 이때 용병도 고용을 해야 하고 막 저기 어떻게냐 하여튼 군대도 많고 뭐냐 이게 무기도 많이 사고 보급도 많이 해야 돼 배도 많이 건조해야 하고 큰 전쟁이 갑자기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나라의 세금이나 창고에 있는 그 저기 뭐냐 돈 가지고는 그게 어떠냐 감당이 안돼 그럼 어떠냐 옛날 로마 시대 때 어떠냐 일반 민가에 있는 그 좀 기업가들 노예 상인이나 뭐 비단장 수꾼들 어떠냐 그 큰 상단이 있어 얘들한테 어떠냐 돈을 빌려 이게 국채야 로마 시대 때 국채란 개념이 있었어 그러면 이게 국채를 함부로 안써 언제냐 비단지에만 국채를 써 로마 제국때 그게 전쟁 때야 큰 전쟁이 일어날 때 밀단이나 큰 전쟁이 일어날 때 갑자기 용병 같은 애들을 많이 고용을 해야 돼 그럼 그때 국채를 갖다가 발행을 해 그럼 국채를 누가 사냐 그러면 로마 제국에 큰 상단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사줘 사요 이자는 당연히 줘야지 근데 그냥 상단 애들이 이자를 안 갚기를 바래 왜? 그 무역권을 받아내려고 그래 무역권 보통 로마가 창건 때부터 공무역이야 거의 대부분 사무역도 있는데 노린자는 다 공무역이야 그럼 나중에 이게 로마 제국이 큰 상단 애들이 있어 그 베네치아나 큰 상단 애들한테 엄청난 빚을 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 갚을 능력이 안돼 이자를 낳고 해서 전쟁 전에 이자가 세 그러니까 이자를 하니까 원금이 장난 아닌가 갚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 저기 돈을 빌려준 상단하고 로마 제국 그 재무부 장관하고 어떻게 쇼부를 봐 그러면 상단 애들한테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역 이권 사업이야 무역 이권 사업 그때 항구 점유권이나 무역 이권 사업을 그때 받아내